그리고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벌인 그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있는 일명 정무방이 있었다라는 소식 저희가 최근에 뉴스탑10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내막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텔레그램 정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라도 좀 여쭤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여러 명 있었어요? 예, 여러 명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너서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 정무방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조팀 따로 있었어요. 아, 그 그렇구나. 한방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니 인원은 많지는 않아요. 대여섯 왜냐면 명? 이너서클이니까. 아니요, 한 10명 정도. 그때 멤버 제거 네. 지금 말하자면 저 핸드폰, 네. 저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아. 예, 검찰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 핸드폰에 없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비밀 대안방 여러 개 더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여기에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끄는 비밀 대안방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경기도청 산하기관 장 7명이 있었고 한 번에 한 번씩 모아서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 긍정보도 우호 댓글을 달자고 했다. 이게 법적으로 좀 위반 가능성도 있어서 좀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법적 위반을 따져서 기소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청 산하의 공공기관장이면 사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동규 씨는 당시 경기도의 관광공사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아마 경기도청 산하의 공공기관장이 있는 방을 따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유동규 씨 주장으로는 그 방 안에서 댓글 작업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어떤 홍보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했다고 하는 걸로 보니까 우리가 댓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적폐청산으로 수사하면서 국정원 댓글, 기무사 댓글, 국방부 댓글, 댓글 사건을 올리는 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비극적인 결론이 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구속 수사 처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연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지금 8억 7천만 원, 8억 4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이 지금 건너간 것이 큰 줄기이긴 합니다만 수사가 확대되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진실의 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 저게 바로 이제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클라우드를 열어주고 비밀번호를 제출했다는 것이 어떤 판도라의 상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도 본인이 예. 뭐 다 지운다고 흔적이 안 남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위법 사실이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 가능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휴대폰 안에 모든 게 저장돼 있고 휴대폰의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또 계속 일파만파로 또 확대된다면 추가적인 범죄 혐의도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저 중앙일보 보도도 앞으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달 모여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유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 홍보 활동을 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본인 선에서 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복비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런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김용은 이미 논개가 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검찰이 아마 논개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논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은 내 손에서 끝내겠다. 그러려면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거대한 상황에서 지금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일단 뭐 얘기하기 전에 원래 논개라는 표현은 가급적 후손들이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도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순화해서 혼자 다 안고 가겠다. 뭐 이 김용 부원장의 이 얘기에 사실 뭐 정치권에서도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로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동시에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논개는 이제 적장을 끌어안고 이렇게 희생하신 분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그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돈 받은 정황까지는 지금 검찰에 진술이 돼 있지만 자기가 입을 열지 않으면 자기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당선에 그 돈이 쓰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검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그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길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 이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논개와 같이 헌신하는 거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검찰로서는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대선 경선 자금에 그 대선 경선 때 어떻게 쓰였는지를 만약에 정황 증거나 아니면 확실한 물증을 찾아낸다라면 예.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이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그 진실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재판이 끝나고 유 전 본부장 여러 얘기를 했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다. 비밀번호 넘겼는데 그 부분이 또 어떤 증거들이 나올지 본인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